네, 안녕하십니까. 스카멘트롱 이종만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약수령 논술, 국어 약수령 논술의 우리나라 아마 최고의 강사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우리 스카멘트링 국어과 대표 강사이신 이영환 스님 모시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환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스카이 멘토링 국가 대표 이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동안은 이제 약수령은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수령 논술을 우리 이영환 선생님은 우리 학원에서는 대치동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약수령 논술이 뭐 의대 쪽에도 이렇게 크게 영향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은 또 약수령을 좀 이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간호대가 약수령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그래도 뭐 아무래도 의학 계열이니까 간호대를 타깃으로 한 약수령 논술을 대치동에서 이제 이번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영환 쌤은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 약수령 논술을 굉장히 좀 크게 성공도 많이 시키시고 활성화도 많이 시키신 그런 주역이세요. 그래서 모시고 약수령 논술이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약수령 논술을 공략을 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의 하나다라는 거를 좀 모시고 들어보고자 이 시간을 지금 가졌습니다. 약수령 논술이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꽤 오래됐죠, 그죠? 네, 지금 1년, 2년, 3년, 4년째 그쵸?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약수령이 나온 것은 이제 이게 그 적성이라는 거에서 그렇죠. 예, 예전에 적성이라는 적성이 거하고 있었죠. 해서 이제 논술과 적성하고의 어떤 대학별고사의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양대학교에서 최초로 약수령 논술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이죠. 예, 예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영환 선생님이랑 같이 예전에 그 약수령 논술 책도 쓴 지가 꽤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때 예. 뭐 나름 예, 재밌었습니다. 예, 예, 그쵸. 예, 그때도 내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이니까 꽤 오래됐네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그 약수령 논술도 책도 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약수령 논술도 많이 했지만 뭐 저는 중간에 안 했지만 계속 약수령 논술 연구도 하시고 또 우리 이영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약수령 논술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유명한 그 국어 참고서를 많이 집필을 하셨어요. 상당히 그런 어떤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분이시고, 뭐, 저보다도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인정하는 분이시고, 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을 더 한번 갖겠지만, 이 대치동이 이제 국어, 이감이라든가 이런 컨텐츠가 상당히 많이 좀 인기를 끄고 있지만, 그 컨텐츠 못지않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런 역량을,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200%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영환 선생님과 뭐 약수령뿐만이 아니라 그런 국어 영역까지도 같이 컨텐츠를 개발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아마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보통 이제 약수령 논술을 하면은 살짝 스님들이 뭐 실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죠? 뭐 그렇게 네. 인식하는 분들이 덜어 그런, 있으세요. 그런 게 있어서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적성 이런 것도 좀 옛날에 뭐 메가스타드도 했었고 뭐 했었는데 내가 살짝 하다가 말한 게 이거 하니까 괜히 뭐 스님 성적도 실력도 떨어져 보이고 해서 내가 이걸 왜 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섞어서 뭐 수리논술이랑 이렇게 섞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층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살짝 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예.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약수령 논술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험의 그 난이도 구성으로 봤을 때는 네. 기존의 수능에 또는 이제 모의고사에 한 뭐 89%, 네. 80%이 정도의 그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네. 다만 이제 쓰기 형태로 이걸 직접 이제 자기가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답안 형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문제 난이도보다는 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험을 보면 막상 쉽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점수가 좀 덜 나오는 그런 시험 형태가 좀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니 인식하고 막상 막딱 들었을 때 느낌은 좀 다를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시험을 접근하는 방법에서 학생들도 이렇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선생님들도 굉장히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끊은 이유가 그거예요. 약수령 논술하면 전부 쉽다라고 생각을 그냥 무작정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문제를 볼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렇죠.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설프게 약수령의 이 목적이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심화적인 지식은 일일이 몰라도 그거에 대한 완벽한 지식과 어느 정도의 완벽한 정의는 알고 있느냐, 정의와 개념을 알고 있고 그걸 니들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영어에서 라이팅이 뜨듯이 그거를 좀 묻는 요구인데, 근데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는 약수령이 쉬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예 나중에 뭐 시험 수능 끝나고 나서 대충 공부하면 돼 이런 인식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너무 낮다. 꽤 그죠? 있습니다. 그런 아, 학생들이 그러니까. 꽤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경우 대부분 실패 사례로 좀 이어지고 그럼요. 좀 이게 내공이 쌓인 학생들이 나중에 좀 응축된 어떤 힘을 발휘해서 마지막에 이제 접근한 학생들은 뭐 더러 성공 사례가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인 준비 기간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약수령이 그 이제 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약수령에 선택하는 동기가 이제 보통 예전에는 중간고사 기말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끝나고 9월 모평 끝나고 이제 점점점 회를 거듭할수록 이게 시기가 빨라 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그냥 뭐 수능 끝나고 해도 되겠죠.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근데 9월 모평 끝나고 그리고 9월 모평 끝나고 바로 이제 원서 쓰니까 모평 끝나고 나서 쓸 때 점수도 안 나왔으니까 한번 약수령 한번 해보자.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지금 약수령이 수능 최저가 굉장히 수월하다 보니까 뭐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대세고 최근에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아예 2학년에서 상황이 올라올 때 준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좀 요즘에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그 학기 초에는 수강생들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네. 작년 올해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아요. 초반 수강생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중간고사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시즌인데 중간고사를 아예 그냥 중간고사조차도 약수령 갈 수 있는 최저만 맞춰서 공부할 거 하고 일부 과목만 하고 1급 과목은 아예 버리는 애들이 의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그것도 약수령으로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수령이 짧게 공부해서는 불가능한 전형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일찍 준비하는 애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일찍 준비하지 않으면 그만큼 변별력이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죠? 경쟁률이나 네. 합격선의 변화를 좀 보면은 네. 2년 전하고 작년 그다음에 이제 올해를 예상했을 때 네. 2년 전보다 작년이 경쟁률이 대략 네. 한 뭐에서 20대 1이었다. 네. 2년 전이. 그러면 이제 작년이 한 25대 1에서 30대 1까지 올라왔고 네.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네, 돼요. 그렇죠. 아니 제가 봐도 그렇게 한 네. 매년 3-40% 이상씩 증가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합격 점수 측면에서 보면은 평균 합격 점수라든지 최저 점수가 0.5에서 1.5점까지 올라가는 학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이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해도 좀 결과 안 좋은 경우가 좀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끌고 가는 게 이제 지금 그 가천대죠, 그죠? 가천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하다 보는데 가천대가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가천대 간다고 하면 애들이 막 울고 그랬는데 최근 한 3-4년 이상을 보면은 대치동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가천대다 보니까 많이 선호하죠. 아주 워너비예요, 워너비. 예. 그러다 보니까 약수령대학의 서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또 가천대가 뭐 이 최근에 뭐 이게 이길 여사가 많이 이렇게 이슈도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가 가천대가 뭐 의대, 그다음에 한의대, 약대 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천대가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다 불구하고 대치동에 또 가깝고 강남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천대를 생각하는데 처음에 만만하게 시작을 했다가 다들 어이쿠나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가천대 그러면은 약수령을 우리가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약수령이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나누고 있는데 약수령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향에 갖고 있는 아이들이 좀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제 그 문제를 보고 쓰기 능력, 그죠? 근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센스가 있어서 옛날 이게 적성과학과 비교를 한다면 짧은 시간에 센스 있게 빨리 푸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정독으로 그 문제를 보고 인식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항상 시간 오버가 되는 친구들. 예.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어떤 약수령에 유리한 그런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아이들? 제가 그 현장에서 좀 오래 봤을 때 제가 그 성공 사례와 연결됐을 때 학생들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진득하니 할 수 있는 학생. 아,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학생보다는 좀 진득하게 하고 꼼꼼하게 볼 수 있는 학생들. 물론 이제 처음에 이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의자에 앉는 것도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앉고 나서부터는 어떤 과제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조금씩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학생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느린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꼼꼼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시험의 특징이 EBS 교재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을 해두면 실제 실전에 갔을 때는 이미 읽은 거잖아요. 이미 공부한 거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센스 현장에서 센스도 중요하겠지만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할 수 있는 학생, 반복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EBS에서 그대로 나온다면은 EBS 교재가 약수령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EBS 언어 영역, 그거입니다. 요거를 그걸 토대로 해서 그렇군요. 이제 그걸 그대로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변형을 시키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이영하 선생님이 아마 제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뭐 그것만 해서 짧게 금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해해서 안 돼. 결코 그것도 쉬운 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렇게 뭐 언어라는 게 쉬우면 다 만점 나오겠죠. 근데 1교시 언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쉬운 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올해 2025학년도 약수령의 변화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학교들이 증가했다는 것. 그렇죠. 뭐 상명대가 증가를 했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들이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좀 바뀌고 있다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의 변화,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학생,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 수랑 지원율이 굉장히 좀 이제 증가했다는 것. 그렇죠. 지원은 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문제 유형이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 빈칸 채우기 문제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추론이겠죠, 일종의. 그렇죠. 네. 빈칸 추론일 수도 있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네, 어떤 네, 내용들에 네, 해당하는 네, 것을 네. 꼭 집어서 쓸 수 네, 있는 문제들이 네, 네,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긴 합니다만 네. 예전에는 문항을 굉장히 단답을 아, 유도하는 네, 짤막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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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네.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네, 식의 네, 네, 어떤 네, 그 네. 단답형의 네. 것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보기 안에 주어진 글을 요약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정리하고 그 흐름 속에서 그게 적절한 거를 거기다가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이제 배치가 좀 바뀌었다. 그 논술의 세미한 거네요. 그래서 결국. 사실은 이제 논술이라고 치면 그 보기에 들어갈 내용을 본인이 직접 다 써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이제 약술이니까 어. 그걸 가정한다고 하고 요 맥락에 맞게끔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채워넣는 거죠. 결국은 뭐 유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요약하는 능력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죠. 그 문장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했느냐를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요즘은 최근에 유행하는 문해력, 뭐 이렇게 독해력과 아주 연관성이 있네요. 네, 상당히 그거는. 그렇게 그 개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시간상으로는 어떤가요, 애들이? 그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거는? 사실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80분 시험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 80분 동안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뭐 국어 40분, 뭐 수학 40분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수학을 푸는데 굉장히 좀 학생들이 그렇죠. 시간을 많이 할애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50분에서 60분 정도를 거기다 투자하고 국어를 2, 30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국어 지문 수가 적진 않단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빡빡하게 들어가는데
선행학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행학습이라는 건 뭐 미리 어떤 수준 높은 단계를 뭐 연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수특 교재에 대한 이해도를 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애들이 그 시간 안에 못 푸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국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간 안에 그거를 소화를 분명히 못하는 애들이 있는. 그럼 시간 배분 능력도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경험치, 즉 모의고사도 많이 봐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도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유학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어떤 모의고사를 많이 보면서 시간 안에 푸는 연습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죠? 실전 모의고사를 반드시 좀 훈련을 해야 그 아. 현장에 갔을 때 떨리지 않고 아, 시간 그러네요. 배분을 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들은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뭐 이렇게 그냥 풀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80분이면 지들은 한 120분 풀어놓고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근데 이제 그게 시간 안에 주어지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건데, 아, 그런 특징인데. 그러면 국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역이 이제 문학, 비문학, 어법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 화법 작문, 네. 그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 그다음에 이제 독서 문학 영역, 네. 그다음에 이제 언어 매체 중에 네. 문법 영역 따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중 그래 다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럼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국어의 어떤 진짜 그 작은 어떤 새로운 본고사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코 쉽지 않네요. 본고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은데, 그러네요. 이게 많이 이것도 이제 이게 변화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럼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또 변화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신한대학교인가요? 예, 그 네네, 신한대 새로 간호대가 하나 들어왔죠. 또 더 네네네. 들어갔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간호대가 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음. 간호대를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왜냐면 간호대가 많이 지금 이렇게 이 경쟁률이 좀 높기도 하고 점수도 솔직히 높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으로는 간호대를 도저히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약수령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버스 갈아타서 그렇죠. 성공하는 사례들이 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 분위기가 제가 이제 간호대를 왜 이렇게 쭉 강조를 하냐면 최근에 나도 이렇게 좀 원래 이제 의학계를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의학 사태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에게 준 의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세미하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일부. 이번에 의사 증원 선택 때문에 의대 증원 선택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간호사의 어떤 그 비전이 상당히 좋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이라든지. 실제로 미국도 보면은 간호사가 준 의사급으로 한 간호사들이 연봉이 거의 뭐 의사 못지않은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 그 미국의 간호사로 가갖고 성공한 케이스 의외로 많이 올라와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간호대를 나와서 미국 라이센스를 우리나라 간호대 라이센스를 갖고 와서 뭐 약식으로 시험 보면 그거 주나 봐요. 그래서 가는데 연봉이 뭐 거의 뭐 장난 아니던데 뭐 1억 5천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나도 이제 몰랐는데 현업에 계신 분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간호부장이라든가 뭐 일을 하신 분들이 나한테 그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앞으로 괜찮다. 그랬습니까? 저는 의대만 생각했는데, 근데 앞으로 간호대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하여튼간 간호대가 이제 그 인원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선호도를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인원수도 작년 대비해서 좀 증가를 좀 했죠. 그죠? 그렇죠. 전체 인원이 지금 약수령 쪽으로 해도 3,000명이 지금 뽑혀 3,000명이. 와. 3,000명 가까운 인원이 뽑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에 3부대든 뭐 가천대가 1,000명을 뽑기 때문에 제일 그렇죠. 많긴 합니다만 그렇죠. 인원수 증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호재죠.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건 선생님이 그 약수령을 하시면서 꽤 오래 이제 이렇게 또 연구도 하시고 했었는데
약수령 논술을 했을 때 성공 사례를 뭐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진짜 진짜 등급이 확 낮았는데 보통 약수령을 하는 애들이 보통 한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죠, 그죠? 예, 그런 성공 사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일 많은 층은 네. 그 내신 등급으로 치면 제일 많은 층은 4, 5, 6이 제일 많아요. 4, 5, 6이. 6까지도 많습니다. 근데 4, 5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고 근데 6까지도 성공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많은 수는 아닙니다. 네. 4, 5가 제일 층이 두껍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위에로는 3이 좀 걸쳐 있고 6까지. 네. 물론 이제 7까지 가서 붙은 학생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정말 이제 열심히 아주 피나는 노력을 좀 해서 한 학생이 덜어 있는 언뜻 거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가능하네요.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그렇지만 수능 최저 없는 전형으로 해서 국어하고 수학으로 약수령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그것도 할 수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그런 사례를 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몇 개만 또. 사례 일단 네.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약간 그 이 시험의 성적 반영의 그 어떤 메커니즘을 좀 알고 들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왜 그 낮은 등급의 학생들이 좀 붙을 수 있느냐. 네. 물론 이제 이 학생들이 짧은 기간에 공부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신도 들어가고 지금 이제 내신 없는 대학도 있겠지만 네. 내신도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그 실제 시험 맞는 성적들도 같이 반영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내신 반영 비율이 실제 반영 비율에서는 상당히 좀 낮게 책정이 돼요. 무슨 그래서 뭐 말인지 이제 알겠어요. 40%라고 전체 네, 40%를 네, 네, 주지만 네, 네, 실제 네. 점수 구간에서는 굉장히 조밀한 구간으로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극과 차이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네. 1등급이 예를 들어서 뭐 100점이다. 그럼 2등급은 98점. 그렇죠. 3등은 96점. 네. 그래서 4, 네. 5까지는 2등급 2점씩으로만 네. 급간이 그렇죠. 나눠지고 근데 문제로는 10점짜리니까 그 그렇죠. 급간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한 문제 그렇죠. 반 문제 이상 더 맞춘다고 그렇죠. 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성공 사례로 이어질 수 그러니까 있는 이제 한 거고. 문제가 내신 등급을 제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져 보니까 문제 하나 더 맞는 것이 내신 등급을 한 2등급을 제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넘어간다고 볼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내가 보니까 넘어간다고 그렇더라고요. 볼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변별력은 내신에서 나오진 않는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학생들에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신을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죠. 뭐 물론 이제 이 학생들이 또 다른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신 준비하는 게 맞겠지만 이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긴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거네요. 이제 내신은 어차피 지나간 거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이제 시험으로 예, 그러네요. 극복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고 우리 영원 쌤한테 배운 친구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꽤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보다는 조금 이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이 당연하죠. 이렇게 당연합니다. 붙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고 당연합니다. 그게 조금 더 정상적인 루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최상위 학과들 뭐 가천대 간호학과라든지 스마트 보안이라든지 이런 이제 최상위 학과들에 붙은 학생의 경우에는 일단 등급이 낮진 않아요. 보통 맞아요. 3등급 정도까지 이제 걸쳐 있고 또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 습관이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어떤 하는 수업 내용을 굉장히 받아들일 노력하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보통 수업을 시작하고서 한 3달 내에 이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한 5번 정도 했다. 지나가는 그냥 이게 뭐예요?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라 선생님 좀 갖고 와서? 고민해봤는데 선생님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근해봤더니 좀 힘들었다. 근데 이렇게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 각성화가 네,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거의 95% 이상 붙습니다. 그만큼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제 기준으로는 질문을 굉장히 준비해서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합격이 굉장히 잘 되는 학생들이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시점 전인데 그러면은 시점이 보통 수능 전에도 있죠? 이 약수령이? 그렇죠. 그렇죠. 수능 전에도 보고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수능 후에 끝나고 봅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이건 뭐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아니면 이것도 어차피 어쩌면 늦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사실 시기를 적정선을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내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바로 지금 들어오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역량에 따라서 뭐 다르기는 했지만 이게 그 경험치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하다가 좀 다른 그 얘기하다가 살짝 좀 이걸 얘기를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가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만큼 달라붙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그러니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친구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 친구들을 제낄 수 있는 변별력이 이 친구한테 갖춰져야 되려면 그렇죠. 예전에 들였던 시간보다는 더 증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만큼 변별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문제도 살짝 어려워질 것이 당연한 거고. 네, 어려워지고 예.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똑같이 한다? 저는 그거는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좀 안 맞아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냥 애들이 선택과 집중으로 이게 저는 요즘 애들 이 컨설팅 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약수령으로 할 거라서 그냥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아이고. 그 얌마 그거 떨어지면 너 이제 그 재수해야 되는데 너 재수해도 약수령을 할 거야? 아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재수생들도 요즘 약수령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있습니다. 성적이 작년에 이제 안 나왔는데 네네. 이제 상반기 해보니 네, 몇 개를 안 남았잖아. 그렇죠. 똑같네? 그럴 바에다 약수령 해야지. 진짜 재수생들도 약수령을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그 보충을 해주는 것이 이제 약수령이 작년보다 인원수도 늘어난 측면도 있고, 학교도 늘어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올해 약수령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께서 진짜 6, 7등급도 약수령이 합격을 시켰다라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비전적이고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그럼 그럼, 더 네. 제가 첨언하자면은 네. 그 낮은 등급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이런 학생들은 보통 이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네. 이 친구들 좀 열심히 하려고 독려를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좀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음. 요런 지금 상황에 지금 자네가 놓여 있으니까 요런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요걸 조금씩 시행을 해보자. 대신 이제 기간을 너무 길게 주면 이 학생들이 좀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는 요 정도의 어떤 성취도를 보이게끔 요거 과제 정도만 해보자.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이 따라온 학생들 있죠.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학생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따라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과가 상당히 좀 좋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재수생들이 있잖아요. 낮은 등급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금 이제 4월이 되고 이제 5월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했던 친구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다시 뵙고 싶습니다. 나도 그래서 나의 품으로 오렴 이런 얘기도 하고 하죠 요새. 아니,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렇잖아. 약수령을 2년 연속 해봐. 안 되겠어? 근데 얘네들이 되죠. 중간에 다른 생각하고 그냥 나 전부 다 해봐.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천명한 놈은 그래 내가 어차피 약수령 안 되는데 이제 1년 더 약수령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약수령에 더 특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렇죠. 해보거든요. 집중하는 어떤 시간들이 네.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6, 7등급이 5대를 가겠어. 근데 6, 7등급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천대 합격했다. 대박인 거지. 대박이죠. 대박인 거지, 솔직히. 예, 그것도 나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난 생각 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영원 선생님의 강의의 특징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이 약수령 강의의 특징이. 제가 딱 한마디만 만약에 그 할 수 있다면은 찍신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찍신. 자타공이 약간 좀 이게 낯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찍신 이거 살짝 위험할 수 있는데. 살짝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EBS 국어 교재 그 제한된 어떤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덜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달락, 6, 7달락이 있는데 5달락까지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6, 7달락은 이제 나오진 않죠. 어쨌든 그 지문들이 그대로 나오게 시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제가 아마 한 학기 동안 강의하면서 아마 각 지문들을 저는 한 3, 40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거의 외울 정도로. 그 나중에 강의할 때는 야, 그 몇 달락에 몇 번째 줄 거기는 100% 시험이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여러 번 돌려보면 이런 지문들이 이 대학 출제의 어떤 구미에 맞는 지문들이겠구나. 네. 또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네. 그 나오게 되면 이걸 답으로 하겠구나. 네. 그것들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죠. 그건 선생님이 그 책을 워낙 많이 쓰셔서 그래. 그건 많이 쓰셔서 그렇고. 그러면 이것도 컨텐츠 싸움일 수 있네요, 그죠? 그렇죠.
오. 그래서 하여튼 뭐 저와 관련된 후기에 보면 선생님 찍은 대로 다 나왔다고 네. 참 이게 고마운 말이기도 한데 저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네, 그 후기 좀 저희 블로그에 이렇게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예, 보시고 그거는 제가 학생들 네, 좀 참고로 이렇게 참고할 수 참고를 좀 있도록 해주시고요. 올려주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어차피 그런 어떤 컨텐츠 싸움이라 한다면 우리 이영원 선생님 그 블로그 줌이라든가 온라인 수업으로도 가능하시겠네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도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서 지방 학생들도 이렇게 예전에는 약수령 논술이 지방 학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지방 학생들도 약수령을 도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방 학생들에 네, 대한 어떤 그 인식들이 많이 좀 네. 확산이 돼 있고 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가천대 그 입학처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해보면은 네. 지방에 찾아가는 설명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 그래서 네. 이 예전에는 뭐 지방 거점대가 굉장히 좀 이렇게 핫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저께 중앙일보에도 그 나왔지만 지역 인재로 뽑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친구들이 지역 인재가 아니더라라는 그 기사가 그런 나왔어요. 게 있죠. 실제로 타 예, 지역이, 그래서 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동안 지방 거점대가 이제 또 이 등록금도 싸고 하니까 가다가 최근에 다시 이 약수령을 지방 친구들이 이제 선호를 하면서 이제 공략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트렌드의 변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카이 멘토링에서 우리 이영환 선생님 그 약수령 논술 온라인 현강 라이브 최근에는 이제 현강 라이브니까 현강 라이브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놓고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환 쌤이 여기 그 스카이 멘토링 그 수업하는 시간은 5월 달에 저희가 이 개강을 하는데 5월 그 저희 유튜브나 블로그에 시간표를 게시를 좀 할게요. 네네네. 시간표 올려주시면 올려주고 그거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면서 이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현강 라이브까지 준비를 해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올해 합격자가 많이 나와서 이제 또 이영하 선생님 그 합격자의 이 작년보다도 더 많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찍신이라는 걸 좀 강조했는데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약간은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저는 인정해요. 저는 인정합니다. 이게 약수령을 잘 모르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문제를 분석한 걸 좀 봤어요. 저도 이제 수학적으로 제가 이제 보니까 근데 국어 쪽도 보니까 역시 이 찍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와닿아요. 저는 이게 그래서 약수령은 어떤 쌤한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컨텐츠도 중요하다. 아마 약수령뿐만이 아닐 거예요. 대치동이 요즘 컨텐츠 시장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높으니까. 약수령을 대치동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게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어쩔 필요 없어요. 또 계속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네. 싶은 게 뭐냐면은 작년도 가천대나 수원대는 제가 지문은 100% 다 접종했고 문제를 상당히 유사하게 좀 접근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지나간 것들에 대한 얘기고 올해에 대한 얘기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제가 찍은 지문들이 벌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작년도에 윤동주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참여력이 나왔는데 올해는 264의 노정기가 100% 나옵니다. 와. 네. 264의 노정기가 아주 상징적인 시호들로 채워진 시잖아요. 그 상징성을 묻는 문제가 100%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이거 유튜브 기록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거 제가 손가락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오히려 출제위원들이 이거 듣고 안 내면 어떡해? 4개 돼 있어요. 4개 돼 있어. 네. 그 이제 독서 지문 하나 좀 이제 추천을 하면은 인문예술 그 네 번째 보들레르하고 마네를 다룬 지문이 나옵니다. 보들레르의 현대성을 다룬 지문이 나오는데 답이 현대성이에요. 답이 한 문제가 이미 현대성입니다. 빈칸 치우기 한 문제 현대성이에요. 근데 이런 거 다 미리 공개해야 이거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완전한 아름다움이나 완전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답안을 도출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우, 이건 예. 파이널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이게 진짜 이게 따로 그 우리 그 쇼츠로 올려도 되겠네요. 하여튼간 그 우리 이영하 선생님 모시고 올해 약수령 2025학년도 약수령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거 듣기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희망치 할 것 같아요. 진짜 희망치 할 것 같고 벌써 합격한 것 같은 학생들한테 느낌을 벌써 이제 가지고 두 문제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두 문제 이상. 그래서 저는 벌써 이렇게 합격한 기분이 좀 들 정도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만큼 그 희망을 갖고 두드리십시오. 분명히 유치 등급도 가능하다라는 저는 좀 오늘 지금 비전을 좀 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말씀 나눠서 참 즐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또 뵐 거니까. 네네. 토요일 날 오전에 네. 10시에 네. 저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